예, 충남 논산 계령금산 김종민입니다. 장관님, 우리가 아까 이제 윤석열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이잖아요. 이게 지금 뭐 이번에 고발 사주 총선과 관련된 사건, 근데 판사 사찰 문건에도 개입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조국 사건 때도 그때는 범정이었죠. 범정에서 이거는 뭔가 수상한 돈의 흐름이 있다. 뭔가 사모펀드가 뭐 대선 자금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범정의 수사 단서에 의해서 이렇게 수사가 전방위적인 수사로 확대되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계속 부인은 했지만,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장모 관련된 이게 총장 사조직 비슷한 또 역할을 했다는. 그래서 이게 이제 범정, 그러니까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문제가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이렇게 연역을 쭉 보니까 이게 95년도에 중수부 범죄정보과로 처음 출발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대검의 수사 기능을 보완하는 수사 보조 조직 또는 수사 지원 조직으로 출발한 것 같아요. 맞죠? 그럼 이제 대검은 이제 수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수부가 없어졌으면 사실은 이것도 없어지는 게 마땅한데, 왜냐하면 직접적인 수사를 지원하는 그런 부서니까 이게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계속 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차장을 보좌한다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결국은 총장의 직할 조직이면서 시스템의 견제를 안 받는 그런 조직으로 지금 계속 이제 해온 거죠. 심지어는 어느 총장 2015년도인가요? 박근혜 정부 때는 총장이 뭐 과태료가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 관련된 의견서를 범정에서 만들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문무일 총장 때도 이제 줄였죠. 그때도 한 10몇 명으로 줄였잖아요. 근데 이게 좀 늘어났다고 그래요, 지금 또.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전임 총장 있을 때 좀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지금은 몇 명이나 돼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32명 된다고. 30여 명 안팎인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 때 40명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32명이면 거의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능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살아나고 있다. 특히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김호수 총장이 이런 그동안의 검찰의 이런 혼란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총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김호수 총장의 지휘 아래서도 이 그러니까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뭐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계속 늘리겠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그게 맞습니까? 늘리겠다라는 얘기는 뭐 제가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8월 12일자 연합뉴스. 수사관 확충, 범죄정보 수집 기능 강화. 또 서울경제에 보면 검찰총장 눈각이 수정관실 전문성 높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아마 된 그 겁니까?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실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예, 그럼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게 우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6차 회의인가요? 거기서 이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를 권고한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폐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죠. 오늘 뭐 공식적으로 일단은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유는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이 정도까지 문제가 됐으면 네. 폐지하고 거기에 꼭 필요한 필수 기능, 순기능이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걸 연구를 해봐야지. 지금까지 이 중수부의 범정과의 그 DNA를 갖고 있는 그 조직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조금 조정하는 것 갖고는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소신을 밝히셨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사고 처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제도 개선 또 조직 개편 차원에서 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네,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현재 이제 공수처로 이첩이 됐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수정관실을 중심으로 한 고발사주 의혹권, 또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수집, 그것이 합법인지 뭐 불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합법일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도하 보도가 되고 있고, 공수처에 의한 지금 수사가 지금 매우 세게 진행될 것으로 지금 짐작이 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수정관실을 리모델링을 한들 그것이 과연 국민적인 설득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 특히 대검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직접 수사 범죄와 관련된 정보 수집 기능,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고 분석되는지, 또 그것은 어떠한 절차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지, 그러한 필요성과 여러 가지 통제의 측면에서 다시 고려해서 다시 처음부터 합리적인 범위 내의 국민적 설득이 가능한 재설계를 해야지 지금 이 사태가 돌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그 고민하실 때 그 제 얘기는 좀 참고하시라고 한 말씀 더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 기준이 되는 거, 이제 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모든 조직에서 이게 필수 업무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수사 기능과 또는 수사 조직과 연계가 직접적으로 되면 그거는 권력에 집중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수사와 기소 이 권력이 하나로 모아져 있으면 문제가 되고 사고가 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 정보. 그러니까 수사권, 수사 역량, 정보 역량, 그리고 기소 역량, 이 세 가지가 서로 분리돼 있을 때 순기능을 하는 거지, 이게 어설프게 연결돼 있어서 누가 사람에 따라서는 이걸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사와 기소라고 하는 사법 기능과 정보 정책 기능이 분리되는 원칙 위에서 새로운 구상을 좀 하셔야 될 거라. 수사 정보라는 그 개념이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매우 모호한 개념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수사 정보와 수사가 분리돼야 되는 관점은 지금 검경 수사권 개혁 상황과 조건 하에 경찰 수사권의 남용도 매우 지켜봐야 되고 그 부분도 통제가 돼야 되는데, 만약 현재와 같은 대검 수정관실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의혹들이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약해진다라는 측면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